네, 1월 1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0달러에 대한 온전한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속적인 반등 모멘텀이 강하진 않지만 살짝씩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면서 야, 이 방향성 지금 어떻게 세팅하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49,000달러를 돌파 테스트를 하면서 이 로컬 탑을 확인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며칠 전에 49,000달러 터치했을 때 그게 이번 로컬 탑이 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그 초입에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5만 달러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 시기가 언제가 뭐가 더 우리를 찾아올지,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방향성은 정해졌다.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 뭐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이렇게 살짝 사이드 횡보를 해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빠져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주고, 그렇게 알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더 강화되는 상황.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의 도입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포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해왔던 목표치 48,000달러에서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뉴스 이벤트, 그러니까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발생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48,000달러를 돌파해낼 경우에는 7만 달러를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젤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에서도 조금 더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48,000달러 리테스트를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항 맞고 한 번 더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전고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꽤 전폭적인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지금 깔끔한 거죠. 약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깔끔해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1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44,000달러까지 먼저 반등을 하고 한 번 더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 41,000달러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49,000달러로 나아가는 상황. 이게 녹색이 시나리오 1, 이 파란색이 시나리오 2인데, 다시 반등 못하고 이번에 조정을 조금 더 깊게 4만 달러에서 4만 1,000달러까지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서 4만 9천 달러로 나아가는 상황. 이게 지금 1시간 차트니까 며칠 안에 1월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다음 달까지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분석이 있고 이 두 가지 상황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숫자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얼추 비슷한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꽤 많다.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죠. 이 45,000달러에서 52,000달러까지 이 구간까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단기 냉각기를 거친 뒤에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랠리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비트코인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기를 갖게 된다라면 그 사이에 알트들은 랠리를 벌일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주황색 수직선이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때까지 일단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반감기 이후에도 상승 조정, 요 구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겪는 동안 뭐가 온다? 알트 시즌이 온다. 그래서 알트 펌핑이 막 발생을 하는 그 상황이 지금 4월부터 연말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고돌파 랠리가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거치면서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 10월 전후 시점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큰 틀에 짜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 시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트 시총이 이 8천억 달러에서 첫 번째 저항에 직면을 했는데,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1조 달러까지 상승 랠리 기대 가능하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규모로 돈이 더 알트 쪽으로 쏟아들어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들에 대한 펌핑, 알트 랠리 기대하기 충분하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턴이 과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운트렌드, 축적 구간, 업트렌드, 그런데 지금 딱 여기 그 사이에 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업트렌드 사이가 이제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과거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지금 지지 라인들도 똑같이 지지 잘 확인해 주면서 왠지 이렇게 딱 그냥 그림이 예쁘게 그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더 BTC 월간 차트예요. 그런데 8년 동안 지지 라인 테스트를 잘 받아 오고 있고, 지지 테스트를 잘 하고 나면 반등, 하고 나면 반등, 하고 나면 반등. 그런데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 BTC 차트가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것은 알트 시즌의 첫 번째 전제, 그러니까 알트 대장이 한번 크게 움직여줘야, 그리고 나서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이렇게 순환매가 펼쳐지면서 알트 랠리,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첫 번째 단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트 시즌 인덱스거든요. 알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알트 시즌의 도입,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75예요. 근데 오늘 날짜에 보니까 지금 76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조금 추세적으로 75 이상에서 자리하게 될지 며칠 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식 기준점 상으로는 알트 시즌에 접어들었다 라고, 내지는 알트 시즌 지금 언저리에 와 있다. 이게 지금 내일부터 며칠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트렌드적인 건지 아니면 잠깐 터치하고 저항을 맞게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좀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알트 시즌의 초입이거나 언저리거나 진입했거나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알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그널 하나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줬다라는 거, 이런 건 좀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소식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GBTC와 FTX 포지션 매도 압력 때문이다. 6거래일에서 한 8거래일 안에 매도 압력은 이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GBTC에서 이탈한 자금들, 뭐 FTX 포지션 매도 압력은 뭐 그냥 뻔한 거고, GBTC에서 빠져나갈 만한 자금들은 이제 뭐 다 나갔거나 거의 끝물이거나, 그래서 한 8거래일 안에는 다 정리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심플합니다. 이것도 먼저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긍정적인 이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본들이 빠져나간 거, 그게 이제 매도 압력을 키운 거고 가격 하방 압력 요인이 된 거죠. 또 하나는 GBTC에서 5억 달러 이상, 거의 6억 달러 근처거든요. 이상이 지금 유출된 거, 그러니까 GBTC에서 다른 ETF로 갈아탔거나 아니면 현금화 시키는 거. 왜? GBTC 수수료가 엄청 비싸니까. 1.5%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0.23%대인데 뭐 6개월 동안 무료 수수료, 제로 수수료를 제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GBTC 지금 이탈 자금이 비트코인의 재투자가 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 빠져나간 돈의 이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하루 이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모호성,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상황이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이틀 동안, 딱 이틀 됐잖아요. 이틀 동안 순유입된 게 8억 1,900만 달러, 지금 GBTC에서 5억 7,9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고, 나머지 ETF에 14억 달러가 순유입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등은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블랙록 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달러를 유치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이 모든 ETF 발행 기관들 이 발행한 상품들이 다 살아남지 못할 거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소수만 뭐 절반 이하가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어떤 이 상징성이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점을 뭐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몇 개나 될까? 워처그루가 조금 이야기를 한 건데, 현물 ETF 4억 9,700만 달러 규모를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11,439개가 요 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매집을 하는데 왜 시세 안 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버퍼 계좌를 통한 꾸준한 매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퍼 계좌를 활용해서 버퍼 어카운트라고 하는 버퍼 계좌를 활용해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죠. 대형 기관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십억 달러 규모를 매수하지 않는다. 버퍼 계좌를 사용해서 꾸준한 매집을 진행을 하고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시장에 안기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퍼 계좌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버퍼 계좌라는 게 따로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계좌가 버퍼 계좌로서 활용되는 이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영향력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버퍼 계좌를 활용을 한다.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시켜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대규모 매집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을 이미 충분히 획득했을 것이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사실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들이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퍼 계좌를 활용한 이런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의 매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단기간에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아도 다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또 OTC 마켓에서 할 수도 있고 채굴자들과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블랙록이 거래소에서 막 갑자기 한순간에 단기간에 몰빵 매집을 하면서 가격 폭등을 일으킨다? 요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들의 어떤 매집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방식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